전 세계가요, 이 남자 손짓 하나에 말 그대로 숨을 죽였습니다. 숟가락을 구부리고 멈춰있던 시계를 다시 움직이고 심지어 사람의 마음까지 읽어내는 남자 유리 갤러. 그의 능력은 과학의 시대를 뒤흔드는 새로운 기적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지켜보던 단 한 남자의 눈에는 그것이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거대한 사기극에 불과했습니다. 한 명은 초능력자로서의 모든 명예를, 다른 한 명은 과학적 진실을 걸고 맞섰던 세계의 대결, 그리고 모든 것을 결정지었던 단 22분의 생방송. 과연 그날 밤 미국 전역을 들썩이게 한 그 스튜디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세상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들이 참 많습니다. 잊혀진 사건,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 그리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흐릿해진 이야기들. 저희 사건 기록실은 바로 그 흩어진 기록의 파편들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사건의 본질을 재구성하는 심층 탐사 채널입니다. 네, 오늘 다룰 유리 갤러와 제임스 랜디, 두 사람의 잊혀가는 기록, 역시 바로 이곳 사건 기록실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진실을 향한 저희의 집요한 추적을 계속 지켜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자, 때는 1970년대입니다. 이 시기 유리 갤러라는 인물은요, 그냥 단순한 스타가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하나의 사회 현상이었습니다. 그의 손에서 벌어지는 이 불가사의한 일들이 TV를 통해서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안방으로 생중계됐고, 사람들은 인류가 뭔가 새로운 차원으로 진입하고 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 파급력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심지어 미국 스탠퍼드 연구소의 저명한 물리학자들까지 그의 능력을 아주 진지하게 연구하고는 갤러 효과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발표했을 정도였죠. 갤러의 힘은 더 이상 단순한 흥미거리가 아니라 과학이라는 영역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민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모두가 이 경이로움에 빠져 있을 때 딱 한 사람, 이 모든 광경을 아주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갤러의 손짓에서 어떤 신비한 에너지가 아니라 자신이 평생을 바쳐서 연마해온 너무나도 익숙한 기술의 문법을 읽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네, 바로 이렇게 전혀 다른 두 남자의 세계가 정면으로 부딪히게 된 겁니다. 스스로를 초능력자라 칭하면서 믿음의 영역을 설파했던 유리 갤러, 그리고 마술사의 눈으로 모든 것을 의심하며 오직 증명의 영역만을 강조했던 제임스 랜디. 이건 어쩌면 과학과 신비주의가 벌이는 거대한 전쟁의 서막이었습니다. 제임스 랜디, 그는 그냥 비판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갤러라는 거대한 신화의 가면을 벗겨낼 수 있는,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자격을 갖춘 그런 전문가였죠. 어메이징 랜디, 그는 당대 최고의 탈출 마술사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정체성은 사실 따로 있었어요. 랜디에게는요, 어린 시절 아주 뼈아픈 경험이 하나 있었습니다. 신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사기꾼 목사를 고발했다가 오히려 자기가 경찰서에 갇혔던 그런 경험이죠. 이 사건이 그에게 평생의 사명을 심어주게 됩니다. 바로 초자연 현상을 내세워서 사람들을 속이는 모든 기만과 사기의 가면을 벗겨내는 것. 그는 스스로를 사기꾼 사냥꾼이라고 불렀습니다. 랜디는 그냥 말로만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행동으로 증명했죠. 바로 이 유명한 100만 달러 초능력 챌린지입니다. 규칙은요, 아주 간단했습니다.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통제된 조건 하에서 당신의 초능력을 증명해 보이면 그 자리에서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3억이 넘는 돈을 주겠다는 거였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도전자들이 있었지만 이 상금을 타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랜디는 유리 갤러를 이 과학이라는 이름의 심판대 위에 세울 절호의 기회를 잡게 됩니다. 그 무대는 바로 미국 전역이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최고의 인기 프로그램, 생방송 토크쇼였습니다. 1973년 정말 하늘을 찌를 듯한 명성을 누리던 유리 갤러는 자니 카슨 쇼에 출연 제의를 받습니다. 하지만 갤러는 정말 꿈에도 몰랐겠죠. 이 쇼의 호스트인 자니 카슨이 아마추어 마술사이자 바로 제임스 랜디의 가장 가까운 친구 중 한 명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니 카슨은 곧바로 랜디에게 연락해서 조언을 구했습니다. 랜디의 대답은 아주 간단하고도 명료했어요. 모든 소품을 통제하십시오. 갤러나 그의 팀이 방송 전에 그 어떤 물건에도 절대 손댈 수 없게 만드십시오. 네, 바로 이것이 모든 계획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랜디의 조언에 따라서 쇼 제작진들은 정말 치밀하게 덫을 설계하기 시작합니다. 갤러가 평소에 쓰던 그런 얇은 숟가락 대신에 스튜디오 소품실에 있던 아주 두껍고 튼튼한 숟가락들을 준비했죠. 그리고 갤러의 또 다른 트릭을 막기 위해서 내용물이 든 필름통들을 테이블에 아주 단단하게 고정시켜서 미세한 흔들림조차 감지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준비 과정은 당연히 갤러에게는 철저한 비밀이었습니다. 마침내 생방송이 시작되고 무대에 오른 갤러는 테이블 위의 소품들을 보고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오늘은 기분이 좋지 않다. 당신들이 나를 너무 압박하고 있다. 이런 변명만 늘어놓았죠. 22분, 그 기나긴 시간 동안 그는 단 하나의 초능력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미국 전역이 당대 최고의 슈퍼스타가 무너지는 모습을 생방송으로 목격한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건 갤러의 커리어는 여기서 끝났어야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말이죠. 바로 여기서 정말 기이하고도 중요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 방송 이후에 갤러의 인기는 오히려 폭발적으로 치솟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완벽한 실패가 더 큰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 바로 확증 편향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인간의 심리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마술사의 트릭은 언제나 성공해야지. 하지만 진짜 초능력은 컨디션에 따라서 실패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래, 그의 실패야말로 그가 사기꾼이 아니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다. 결국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대로 해석했던 거죠. 랜디의 그 논리적인 덫은 역설적이게도 갤러의 신화에 인간적인 서사를 부여하면서 그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랜디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중의 믿음이 아니라 과학적 분석을 통해서 갤러가 행했던 모든 기적의 원리를 낱낱이 해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랜디의 눈으로 그 소위 기적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 비밀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갤러의 상징이죠. 숟가락 구부리기입니다. 여기에는요, 아주 클래식한 마술 기법 3가지가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전 준비. 미리 숟가락을 여러 번 구부렸다 펴서 금속에 피로를 줘서 약하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 관객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린 아주 짧은 찰나에 테이블 모서리 같은 곳에 대고 살짝 구부리는 지렛대 원리를 이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구부러진 부분을 손가락으로 교묘하게 가리고 있다가 천천히 드러내면서 마치 지금 염력으로 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시선 분산 기술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멈춘 시계를 다시 가게 하는 건 어떨까요? 이것도요, 사실 초능력이 아니라 아주 간단한 물리현상으로 설명이 됩니다. 오래된 기계식 시계는 내부에 윤활유가 굳어서 멈추는 경우가 많거든요. 갤러가 손으로 쥐거나 입김을 불어넣으면 그 열기 때문에 굳었던 기름이 녹아서 다시 작동하는 겁니다. 때로는 시계를 살짝 흔드는 그 작은 충격이 엉켜있던 부품을 풀어주기도 하고요. 아마 갤러가 보여준 가장 신비로운 능력은 바로 이 마음을 읽는 기술, 독심술일 겁니다. 이 능력의 핵심에는 콜드 리딩이라는 아주 고도의 심리대화 기술이 있습니다. 상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그러니까 콜드한 상태에서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화술이죠. 콜드 리딩에는 여러 기술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샷거닝이라는 건 마치 샷건을 쏘듯이 혹시 김씨성을 가진 분과 좀 특별한 인연이 있나요? 처럼 여러 추측을 광범위하게 막 던져보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반응하는 하나를 딱 잡아채는 기술이죠. 또 당신은 겉으로는 굉장히 강해 보이지만 속은 여린 분이군요. 와 같이 사실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을 하는 반엄서술도 있고요. 갤러는 바로 이런 기술들을 아주 능숙하게 조합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읽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던 겁니다. 랜디의 이렇게 집요한 폭로에도 불구하고 갤러의 명성은 굳건했습니다. 오히려 갤러는 반격에 나섰고 두 사람의 전쟁은 수십 년에 걸친 아주 지루한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갤러는 랜디와 그가 속한 과학적 회의주의 단체를 상대로 여러 차례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네, 갤러의 완벽한 패배였습니다. 재판 과정 내내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초능력을 법정에서 증명해내지 못했고요. 오히려 모든 소송에서 지면서 거액의 소송 비용까지 물어야 했습니다. 이제 랜디는 세상을 떠났고 갤러는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던졌던 질문은 아직도 유효하게 남아 있습니다.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걸까요? 아니면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기적인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잊혀가는 진실을 향한 저희의 집요한 추적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믿음과 증명 사이에서 벌어졌던 이 세기의 대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십시오. 다음 사건 기록실의 기록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